내가 사실은 결혼 안 한 이유도 그런 것 같아. 게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퀸쉿?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 실제로. 너까지 나이 얘기하면 어떡하니? 아. 너 진짜 아니, 왜냐면 실망이야. 이제 그 방송 불가. We got a real diva. 나야? DISO. 여성들의 롤 모델 엄정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출연하셨네요. 드디어. 드디어 네.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저희가 사실은 나 여기 9년입니다. 너무 앉고 싶었다고. 맞아요. 그치?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네. 아 정말 네. 나도 불러줘서 영광이야. 네. 향을 피우고 룸 스프레이를 10번씩 불었습니다. 여기 너무 향기롭다. 그래요? 진짜. 아니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여기가 진짜 너무 코지하고 아늑해. 나 진짜 솔직히 더러울 줄 알았어. 지금 원래는 좀 더러워요. 솔직히 더럽긴 해요. 네. 난 되게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야. 그래요?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불러줘서 고마워. 저희가 엄정아 누님 초대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엄정아 누님 그리고 제가 주변에 아티스트 특히 여성 아티스트들한테 물어봤을 때 엄정아 누님을 롤모델로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너 주위에도? 네. 설마?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뭐 릴체리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좀 많이 맞아, 했었거든요. 맞아. 진짜? 그리고 네. 뭐 인터넷으로만 봐도 뭐 이효리 님도 그렇고 뭐 엄청 많더라고요. 되게 엄정아 누님을 우상화하시는 그런 여성 그 아티스트 분들이. 네, 근데 저도 좀 롤모델이 되고 싶어가지고 엄정아 누님이 롤모델이 된 거에는 분명히 어떠한 에센스가 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롤모델이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가는 제가 보기엔 베스트 방법은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에 이제 음악생활 시작하셨을 때 요거 얘기부터 시작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올라가야 돼. 네. 몇 년 전으로 가야 되죠? 너희 그러게. 태어나기도 전일 거지 뭐. 그치? 저는 96년생이고 그치? 제가 98년생이 데뷔가 언제시죠? 꿇어. 1989년 MBC 합창단입니다, 준호님. 89년도가 내가 19살이 되는 해였고 가수 데뷔는 93년. 근데 요즘 아까 뭐 말 나온 릴체리도 그렇고 다양한 그런 소금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요즘 이제 내가 나오는 너무 좋아해. 요즘 이제 나오는 여성 아티스트들은 훨씬 자기의 이런 취향이나 자기의 뭔가 그 성격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데 훨씬 더 룸이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 자유가 뭐 문신이라든지 뭐 맞아. 다양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포용이 되는 그런 사회인데 저 말씀하신 그 시기에는 또 그렇지 않았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누님이 예전에 겪으셨을 때 아, 이런 문화나 순간들은 정말 지금 돌이켜보면 바꿨어야 됐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되게 많은 것 같아. 우리 때는 라떼는 말이야. 뭔가 제한되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 그냥 연예인으로서 뭐 가수로서 배우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 제한적인 게 너무 많았어. 뭐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안 되고 뭐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고 뭐 유흥업소에 가면 안 되고 뭐 그런 거에서부터 무대는 그 의석이처럼 머리 녹색이면 안 되고 막 맞아. 배꼽도 보이면 안 되고 뭐 타투 물론이고 타투는 지금도 그런 거 난 좀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지금도 타투는 안 되지. 그쵸. 그 살색 테이프로 가려버립니다. 그게 너무 이상해. 네, 그게 더 좀 흉한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그런 것, 근데 그래도 이제 요즘은 타투에 대해서나 뭐 염색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뭐 이제 정말 그냥 너무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좀 안 된다고 막고 머리도 만약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 사람들은 스프레이로 머리를 까맣게 만들었어야 되고 배꼽도 흑채를. 네. 배꼽도 막 그 데일밴드로 붙여서 진짜 웃긴 게 무대에서 보면 배를 깎거든? 네. 배꼽이 없어. 그러니까 배를 까는 건 되는데 배꼽은 가려야 되는 건가요? 그게 조금 더 변태적인 것 같은데. 배꼽만 좀 더 이상하긴 펜테이프로 가리는 게. 막 그렇게 안 되는 것도 많았고 또 음악적인 것도 좀 굉장히 뭐 지금은 정말 들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좀
음악이 하나 히트가 되면 계속 그 한쪽으로 되게 치우치는 그런 것도 많았고. 약간 그랬지. 회사에서 이 스타일로 또 내자 약간 이런 거군요.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이 노래가 이제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만약에 내가 포이즌으로 반응이 좋았어, 그럼 계속해서 그런 노래들을 해야 되고 팬들도 그걸 또 좋아하고 다른 거 시도했을 때 놀라고 그런 것들도 있고 네. 뭘까 진짜 엄청 좀 좁았던 것 같아. 시야도 좁고 네. 생각도 좁고.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거 이상으로 뭔가 좀 특히 여성분들, 여성 아티스트에 있어서 더욱더 보수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보수적인 예전에는. 거 너무 많지. 진짜 너무 많은데 제일 심했던 건 나이. 그래서 나이가 20대가 지나면 댄스 가수는 안 되는 거야. 20대가 지나면 이제 내가 몰라 하고 그럴 때가 이제 30 딱 되던 때였거든. 근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회사에서 발라드를 하자는 거야. 아, 생일날에 전화해가지고 30살 되는 케이크 불면서 바로 이제 생일 이제 발라드. 축하하면서 이제 발라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춤을 추면 안 되냐 했더니 30 넘은 여가수는 이제 댄스 가수로서 매력이 없다. 근데 완전 탑스타였는데도. 네. 그때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잘 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했지. 근데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고 나는 발라드를 부르는 것도 좋아하지만 무대에서 표현하고 춤추고 막 내가 막 신나게 즐기는 게 좋거든. 네네. 그래서 그냥 계속 해왔지. 근데 항상 이게 끝일까? 이 다음 해가 끝일까? 이 다음 앨범에 또 다른 게 있을까? 막 그런 항상 그 절박함을 안고 살았어.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는 파티나 이런 것들이 오메가 사피엔이랑 엄정화 누님이랑 코릴레이션이 많이 없는데 마주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뭔가 뭘 느꼈냐면은 이제 혹시 롱런의 비결이 있다. 제가 보기엔 그게 약간 계속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은 뭘까? 이게 조금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또 좋게 보면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변화를 추구하고 그냥 세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롤모델 에센스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도전하는 정신이. 그래, 고마워.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저 그 이미지 좀 보여주실래요? 야, 너 몰라봤지? 이게 그 헤드폰 이게 진짜 I think that's so fucking cool.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분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2025년도에 저런 아웃핏 이런 실험적인 걸 하고 나오는 아티스트도 많이 없는데 저 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빅 리스펙입니다. 그리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거. 진짜 고마워. 네. 아니, 근데 그때는 뭔가 나는 조금 항상 이제 이 다음이 뭘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뭔가 파격적인 걸 뭔가를 하지 않으면 뭔가 좀 재미없어질 것 같고 도태될 것 같은. 그래서 노래마다 항상 내가 워낙 또 노래나 어떤 그 무대가 바뀔 때마다 컨셉을 바꾸는 걸 너무 좋아해. 사실 이 노래 부를 때 내 감정과 내 마음이 똑같지 않잖아. 그쵸. 노래가 갖고 있는 분위기도 다르고. 그러면 그 모든 걸 그냥 무대에서 그 노래랑 맞게 그 이야기와 맞게 만들고 싶은 거야. 네네. 그래서 나도 그 자체를 즐겼고 사실 저 때 몰라는 그냥 완전 저거는 뭐죠? 이건 뭐죠? 야, 저거 지금 보니까 진짜 엄청 멋있는 것 같아. 진짜 멋있어요. 왜냐면 요즘 막 진짜 올해 있잖아. 올해 어떤 패션쇼였더라? 파리 패션쇼였는데 저런 의상이 오프닝이었어. 근데 저거는 피사의 사탑인가요? 이태리에 아니, 있는 건가요 지금? 저게 어딘지 모르겠어. 무슨 인 것 같기도 한데. 과천 뭐 그런 데일 거야. 근데 저게 무슨 토요일은 즐거워 뭐 이런 프로 너네 모르는 프로야. 네. 도토즈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그때는 무한도전에서 리메이크해서 그때는 피디님이 무대 컨셉을 만들었어. 네. 그래서 내가 저걸 원했던 게 아니라 저걸 했던 피디님이 날 저기다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진짜 저 옷을 다 제작을 해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 네. 그래서 드레스 안에. 드레스 안에 사람들이 4명이 들어가 있다고. 네. 이렇게 된 거 있잖아. 거기 들어가 있어. 나는 거기서 덜덜덜덜 떨면서 꽤 높아요. 너무 높아. 네. 그리고 실제로 올라가면 저희가 진짜 더 무섭거든. 근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정말 너무 답답한 게 나는 카메라를 보고 표현하는 걸 좋아해. 근데 저 위에서 카메라가 안 보이잖아요. 내려다볼 수밖에 그쵸, 없고. 그쵸. 지평선 밖에는 안 보이는. 그리고 솔직히 잘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막 울리잖아. 저 때 네. 인이어도 없었어, 우리.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이어 끼고 활동하던 세대가 아니야. 93년에서부터 한 98년 뭐 이때까지. 그럼 모니터링은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지. 그냥 생으로 부르는 거야. 그땐 그랬어. 그래서 저거 할 때는 내가 그때 막 떨렸던 내 마음, 막 힘들었던 마음이 좀 같이 기억나. 저 무대를 볼 때. 약간 그때는 PD가 시키면은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럼 그런 다 해였어. 다 해야 됐어. 그때는 근데 그 누님이 되게 직접 어떤 연출을 하고 어떤 컨셉을 정하고 이런 것들에 되게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셨었나요? 모든 노래를.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가 생겼던 게 슬픈 기대라는 노래 96년에 나온 2집 때부터였는데 그때 스타일리스트가 있었어도 전체적인 어떤 가발이나 뭐 컬러 렌즈 구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그냥 그 노래에서 받는 내 영감? 그래서 컨셉을 그렇게 잡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걸 내 상상력이나 어떤 이미지를 구체화시켜주는 걸 스타일리스트가 해줬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과거의 가수들은 특히 이런 좀 팝스타들은 그냥 소속사가 시키는 거 다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닌가 보네요. 그렇게 된 게 사실 나는 처음부터 그냥 소속사에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했던 게 한 번도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돌 친구들이 나왔잖아.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게 생긴 것 같아. 소속사에서 주는 컨셉, 주는 무대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오히려 자유도는 좀 저 때가 더 있었던 거네요. 그럼 그냥 다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아, 그게 신기하네요. 왜냐면은 그 뭔가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개인 아티스트의 창의력에 있어서는 저 때가 조금은 더 자유도가 있었던 그런. 왜냐하면 아무 체계가 없으니까. 아무 체계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연습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회사에서 뭔가 훈련시켜주는 그런 시기, 뭐 연습생 시기 이런 것도 없고 네. 그래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예전에 막 80년대, 70년대 솔로 가수들의 그 무대를 보면 진짜 멋있다. 정말 자유롭고 어떻게 저런 느낌을 내지 막 그런 무대들을 보면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또 김한선 선배는 아니지. 나랑 동갑인데 훨씬 데뷔가 빠르니까 거의 80년대 말부터는 김한선 무대를 보면서 막 나도 꿈을 키우고 막 그랬거든. 막 그 춤이나 그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막 프리 댄스로 막 추잖아. 거의 그랬던 것 같아 옛날엔. 사실 지금은 그래 나 저거 근데 되게 마음이 아파. 왜요? 왜냐면 저것도 PD가 만든 거란 말이야. 저 김한선 씨가 원한 게 아니라 진짜요? PD가 저렇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그 당시 그 김한선 누님은 좀 힘들었겠지만 지금 아까 그 피사의 사탑 룩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뭔가 조금 레전더리한 아이코닉한 장면으로 남긴 한 것 같아요. 그 PD의 강압이. 그래도 그나마 있잖아. 남는 네. 건 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쇼킹하긴 한데 지금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뭔가 PD가 조금 더 이렇게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고 그리고 저런 개인 가수들이 자기들이 좀 더 특히 팝스타 좀 더 큰 수준으로 가면 좀 인디에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크리에이티브 맞아. 디렉션 이런 걸 하고 이런 게 조금 맞아, 가능한 맞아. 것 같은데 아이돌이나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뭐 저희가 임진모 선생님이랑도 얘기도 했고 막 다양하게 얘기를 해봤지만 훨씬 더 그 짜여져 있는 판에 어떠한 임무를 수행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젊은 친구들은 또 이런 면에서 엄정화 선배님의 좀 그 선생님 나왔습니다. 선생님 나왔습니다. 너무 이제 좀 이거는 레전드다 보니까 근데 엄정화 선배님의 그런 거에서 또 롤모델을 삼지 않는가. 왜냐면은 좀 그런 자유도를 직접 개척을 하신 그런 사례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제가 엄정화님 걸 검색을 해봤는데 나이 얘기가 아까 나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 나이가 계속 나와. 이게 막 작년에는 뭐 이제 새로운 도전. 근데 그게 15년 전까지 있어요. 기사가. 15년 전 이제 뭐 40대를 이제 마주보는 엄정화 맞아. 도전. 위스키나 한 잔 마실까? 네.
이게 그래서 어쨌든 cheers입니다. 뭐, yo, what was the cheers in Cheers. Irish? Slancha. Lafroig. 슬란차. 이거 너무 향이 좋다. 그렇죠. 피트 향이. 근데 이게 어쨌든 마음에 드세요?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아 진짜요? 약간 나는 이렇게 응급실 냄새 난. 맞아요. 양내. 너무 향. 맛있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까지 했지? 네, 나이 얘기하고서는데 맞아. 끝없는 도전. 네. 네. 나 할 얘기 너무 많다? 네. 나이 얘기에 대해서 말이야. 이게 계속해서 자꾸만,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자꾸 나이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27이 넘었을 때부터 28 엄정화 뭐 했다. 29 엄정화 뭐 한다. 30 엄정화 뭐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30대 맞아? 뭐 37세 맞아? 막 이런 거. 그런 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벌써 내가 몇 살이야. 지금까지도 계속 그 나이가 앞에 붙는 거야. 그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래 이제는 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해도 자꾸만 나도 역시 지금 내가 이걸 이렇게 시도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 근데 이건 정말 너무 싫어. 그니까요. 싫은데 정말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상상할 수 없었어. 내가 30대 때는. 그러니까 30대가 되면은 연기도 그렇고 이제 내가 사실은 결혼 안 한 이유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뭔가 여배우로서 가수로서 무대에 올라가는 게 뭔가 이렇게 한계가 생기는 듯. 그걸 그냥 이제 하나의 엄마로서가 붙는. 프레임이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배우로서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냥 이제 엄마 역할만 해야 되는 그런 거 있지. 그리고 이제 무대에 설 때 그때는 그냥 현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가수인데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무대에 오른다? 상상도 못했어. 근데 요즘은 가능하잖아. 네네네. 근데 그때는 정말 가혹할 만큼 나이에 대해서 너무 가혹했고 나이 넘으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정화를 검색했는데 저희가 뭐 엄정화 나 이렇게 검색한 것도 아닌데 55세 엄정화. 봐봐, 55세 위에 올려봐, 엄정화. 위에 올려봐. 55세 엄정화, 클럽서 파티 나잇, 위화감 없는 동안 미모. 그리고 바로 밑에 게 엄정화 7년째 그리운 이별, 10년 전 변함없는 방부제 미모 공개. 엄정화 55세에도 선명하게 쫙 갈라진 다리 근육 이게 가능해. 그리고 그다음에 50억 한남동 저택에 엄정화도 있네. 집값 더 올라야 되는데. 네. 막 이래. 근데 이게 진짜 기사 제목들이 웃기긴 하다. 왜 저러는 걸까? 이게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레이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쨌든 조금 이거를 어떤 좀 자극적인 어떤 거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건데 이게 가장 쉬운 걸로 계속 이걸 재탕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반려견 얘기인데 50억 한남동 저택 엄정화가 왜 나오는 거지? 그니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막 나이도 생각 안 하고 싶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런 이제 고정관념들이나 어떤 그 한계들이 자꾸만 올가매는 거지. 그니까요. 그런 것 같아. 좀 어떤 말들이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나이라는 프레임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게 사실 우리는 다 나이를 먹지. 그쵸.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 안 먹는 사람 없고.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도전하고 살아가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내야 되고 꿈을 이뤄야 되는 건데 뭔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 그쵸. 나이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왜냐면은 나만 먹는 거 아닌데. 엄정화 누님 레벨의 업적을 갖고 있는 만약에 남자 아티스트라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나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딸려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이 뭔가 많은 업적이 있고 위대한 예술가신데 뭔가 좀 작게 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 아직도 젊다. 아직도 이런 게 계속 좀 있는 게 조금 그렇긴 하네요. 그래. 그리고 네. 뭐 이제 100세 시대인데 그니까요. 안 그래? 가야 될 길이 아직 먼데 자꾸만 50%밖에 안 왔는데. 맞아. 네. 근데 나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합니다. 엄청 빨라. 진짜 개 빨라. 네.
그래가지고 30살만 돼도 인생의 50%를 산 거와 같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뇌의 속도가 이제 점점 빨라지니까 사실 내가 perceive하는 이 현실이 30대면은 완전 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진짜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어떤 나이에 대한 거 있잖아. 30대 때, 그러니까 내가 25살에 첫 음반을 발매하고, 24살에 발표했거든. 그리고 이제 영화도 그때 같이 동시에 발표했고, 근데 그때는 다 친구들이 27, 8에는 시집 장가 갈 때야. 맞아요. 그때는 그랬어. 그리고 네. 30 넘으면 노처녀. 맞아. 그 내가 했던 어떤 싱글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30대 넘는 친구들이 너무 고민을 해. 앞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 그땐 그랬어. 근데 지금은 굉장히 넓어졌잖아. 그치?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사실 뭔가 나에 대한 건 나도 살아가면서 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지금은 이미 넓어졌고 나이랑은 상관없고 오히려 더 프리해진 느낌이야. 오히려 막 뭔가 막 30대, 40대 초가 아니고 막 이러니까 그냥 오히려 더 편하다. 근데 요즘 근데 이런 게 괜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보수적이었던 시대를 지나서 지금 조금 더 뭐 여성들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더 편해진 세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힘들어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롤 모델로서 오늘 락프로이고 숙성된 이야기는 엄정화 누님이 요즘 세대의 젊은 여성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조언? 그냥 어쨌든 여성으로서 쭉 살아오셨는데 그럼 인사이트가 더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점점 사회가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뭔가 근데 좀 광범위하긴 한데 살면서 막 힘든 일은 너무 많지. 너무 많이 일어나. 우리 생활이 우리 인생이 막 한두 개가 아니죠. 힘든 게. 항상 좋을 순 없잖아. 네네. 근데 막 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겨. 그럼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막 이런 막막함도 있고, 또 나이에 대한 거, 지금 막 커리어에 대한 거, 너무너무 그런 막막한데, 그 막막한 게 막 끝날 것 같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나와서 또 생각해보면, 지나왔다? 그래도 그 중간중간 즐거움을 찾고, 막 재밌는 걸 찾아오면서 왔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자기를 좀 용기 나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가슴 뛰게 만드는 것들을 용기 있게 택해서 그냥 가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접어두지 말고 그래서 나는 요즘 더 많이 좀 시도하는 것 같거든. 나야말로 진짜 더 이상 이제 막 망설일 시간도 없는 느낌이야. 그래서 일단은 나는 요즘 해보자 이런 느낌이고 지금 막 힘들어하는 젊은 친구들은 그 시기를 좀 즐겨줬으면 좋겠어. 이거 힘드신 분들한테는 어려울 것 같은데. 나와 좀 놀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좀 더 집중하면서 거기 그래도 이 힘든 와중에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걸 조금 더 몰입해 보면 요걸 조금 잊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엔 좋아하는 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커리어, 일의 선택에 대해서 망설인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가 하는 게 더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누구 때문에 못해, 엄마 때문에 못해, 가족 때문에 못해 이거 말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지금 해주신 말씀이 좀 더 여정 자체를 즐기고 그 좀 결과나 도착지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있는 상황 자체를 좀 더 즐겨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과정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나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면서 내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내가 즐기지 않고 정말 막 뭔가 막 같이 그 과정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항상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다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 그 과정을 그냥 견디면서 꾸준히 가야 돼. 그 꿈을 향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과정을 사람들이 많이 못 느끼는 어떠한 압박들이 뭐가 있을까로 생각을 하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번 다음 뭔가 불안한 그게 계속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게 뭐 그 언론에서 이제 뭐 댄스 가수 뭐 이제 30대면은 뭐 힘들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떠한 그 사회가 정해놓은 그런 틀 안에 계속 가두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압박들이 이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더 못 나가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뭔가 주입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을 하시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거에 끊임없이 더 깨겠어 이렇게 하는 그 용기나 그 원천이 좀 어디서 나오는지. 그거는 열정인 것 같아. 열정이랄까? 모르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열정. 너도 마찬가지로 네. 막 뭔가 무대를 해내고 음악을 만들고 막 무대에서 막 미쳐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를 표현하는 나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 그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그냥 다른 건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걸 집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도 뭐 항상 뭐 잘 됐다고는 하는데 완전 폭망한 앨범도 있고, 그리고 막 어떨 때는 이런 그 한창 막 포이즌 몰라 뭐 다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너무너무 잘 됐지 뭐 페스티벌부터 뭐 잘 되다가 어느 순간 좀 느꼈어. 내가 지금 이걸 계속해서 나가면 난 진짜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게 언제였어요? 그때가 한 36? 나이도 나이고 35이었나?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음악을 시도했어. 그래서 그때는 EDM 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걸 좋아했고 일렉트로닉을. 그래서 그런 앨범을 만들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난 이걸 시도해야 돼. 난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를 계속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라든 난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지. 그래서 8집 앨범 셀프 컨트롤이라는 앨범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셀프 컨트롤이 왜 셀프 컨트롤이 됐냐면 셀프는 그냥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거. 그러니까 트랙이 2개가 나온 거야. CD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파트 셀프 그리고 컨트롤은 회사에서 원하는 거. 그래서 진짜 장장 거의 한 9곡씩 들어갔으니까 진짜 곡도 되게 많이 실렸고 한데 나는 그 시도를 했던 게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해. 그 앨범은 정말 망했어. 셀프 컨트롤이. 진짜 망했어. 그리고 막 회사에서도 막 뭔가 막 흥행에 처참하게 실패했어. 거의 막 25,000장 팔렸대. 근데 내가 그때 몇십만 장 팔릴 때였거든. 그랬는데 나는 그 무대가 너무너무 좋았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런 무대를 하는 것도 나의 새로운 시도였고 너무너무 좋았거든. 근데 그리고 그때 나의 경험상 오토튠을 사용했고 음악 방송에도 DJ 셋을 마련, 라이브로 오토튠을 사용하는 등의 혁신적인 시도를 했다. 근데 요게 사실 요즘에는 평범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신 겁니다. 이게. 그때는 처음이야. 이렇게 마이크에 대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오토튠 되는 거 있잖아. 오토튠 자체가 그때는 사실은 없었지. 새로운 느낌이었잖아요. 이게 몇 년도죠? 2004년. 2004년. 티페인 몇 년도야? 티페인이요? 티페인보다 엄정한 놈이 빨랐던 것 같은데? 티페인은 누구야? 티페인이 이제 래퍼가 있는데. 티페인이 미국에서는 약간 오토튠 처음으로 아 정말? 바이럴 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그때 티페인이 처음에 오토튠 썼을 때 그때도 막 굉장히 많은 조롱이 있었습니다. 미국 음악 씬 안에서. 근데 2004년이면은 제가 보기엔 엄정한 누님이 티페인보다 오토튠 선배예요. 세계적 네. 오토튠 제발 선배. 내가 더 빨라라. 네. 2004년이 아닌 것 같아요. 몇 년도입니까? 티페인 2003년경. 2003년, 졌어. 5년, 7년 이렇게 됐네. 2003년이네. 네, 티페인 어쨌든 티페인과 똑같은 시기에 오토튠을 시작했다. 그렇죠. 근데 동시대. 그때 그 객석의 반응이
이랬어. 너무 새롭죠. 그랬어.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되게 어쿠스틱한 거와 또 그 일렉트로닉을 같이 섞어서 만든 9집 앨범도 반응이 되게 좋았고 다시 이제 그래서 대중음악상을 받은 거야. 예, 예, 예. 9집에. 그래서 그런 시도 같은 것들을 내가 좀 과감하게 했던 거가 지금 내가 또 오래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아닐까? 나는 그건 확실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 아, 왜냐면은 저도 그 엄정화 이제 누님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찾아보고 선생님 하려다가 예. 누님으로- 선생님이라고 해. 아니, 누님이 더 좋아요. 스까지 나왔어요. 엄정화 누님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그때 그 2006년도에 때부터 막 드랙 쇼를 되게 어떠한 쇼의 한 그 컴포넌트로 사용을 하시면서 그게 마마 무대였어. 엄청 큰 마마 무대인데. 무대였고 무대가 엄청 컸고 진짜 멋있었어. 음. 내가 진짜 좋아하는 무대야. 한번 그래서 볼 수 있나요? 드랙 친구분들이 와서 오프닝을 완전 열어줬지. 오프닝 한번 봐줄래? 한번 봅시다. 마마 엄정화 마마 한번 이름이 뭐였죠? 아, 그 타이틀 노래가 마마인가요? 저거야. 아니야, 마마 무대. 그거야. 그러니까 그거. 무대의 진심이. 무대의 진심인 편. 저게 마마가 거의 처음 생길 때 2006년도에도 마마가 있었군요. 근데 드래퀸이나 이런 좀 LGBT 문화가 사실 요즘에는 되게 많이 사람들한테 보여진 것 같은데 2006년도까지만 해도 되게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대 오프닝 때 그리고 무대에서 같이 할 때 또 관객석이랑 또 저쪽에 아티스트들이 다 앉아 있었거든. 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 벙찐. 넥스 레벨이다. 이게 리얼이냐? 이런 느낌이었지. 그래도 뭔가 대중들은 조금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도 제가 보기엔 수많은 아티스트 분들은 뭔가 와 넥스 레벨이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시도들을 했던 그 무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선 되게 자부심을 느껴. 자부심 충분히 느끼시면 하는 말. Look how cool she is. 와우. 그 저 때 의상도 되게 과감했지. 저거는 뭐죠? 남성분들이요? 상대명 상타를 하는 남성분들 네 저 분이. 뒤에 저 친구들은 프렌즈 팀들인데 이제 신진 프렌즈 팀들이었어. 그래서 저기 뒤에 있는 친구가 보람이라는 지금의 안무로 되게 네. 한국을 많이 알리고 있는 보람이라는 댄서기도 하고. 요즘에는 좀 이런 과감한 안무가 오히려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과거에 없는 것 비해서. 같아. 네. 어. 내가 보기엔 킹한 좀 내기의 캔디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백지영 누님의 네. 현아님도 좀 있지 않았나요? 현아님 그치. 그 노래 이름 뭐였더라? 장현승인가 감치한 트러블메이커가 트러블메이커. 마지막이에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타격의 마지막이었어요. 아, 너가 말하는 건 약간 남자 여자 좀 붙어가지고 그쵸, 약간. 그쵸. 그리고 저기 막 남자 뒤에서 상탈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맞아. 여기 좀 더 이쪽으로 앨범 발매 직후 마돈나를 벤치마킹 이태원의 디모 게이 클럽에서 쇼케이스를 열기도 했다. 근데 사실 이 노래를 처음 발표하고 첫 방송하기 전에 쇼케이스를 진짜 이태원 그 게이 클럽에서 했어. 그때 그 당시 게이 클럽 이름이 뭐였나요? 지금은 없어졌고 해밀턴 호텔 지하였거든. 그래서 좀 장소가 조금 넓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이태원이 거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을 많이 섰었지. 그 게이 파티 친구들이. 현장에 오려고. 근데 지금도 사실은 막 LGBTQ 커뮤니티에 있는 친구들이 엄정화 누님을 되게 약간 아이콘처럼 미국에서는 레이디 가가가 LGBTQ 아이콘이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에서 약간 엄정화 누님을 되게 선망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 근데 엄정화 누님은 왜 엄정화 누님의 음악이 LGBT 커뮤니티에서 공명을 일으켰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 좀 여자 노래고 강하고
좀 대담하게 표현하며 그리고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을 좀 움직이는 그런 멜로디들을 좋아해줬던 것 같고 또 그 뭐랄까 그 뭐 이렇게 지칭하긴 그렇지만 그 게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퀸 쉿? 약간 댄스 음악 좀 이런. 퀸, 막 여왕 뭐 이런 거 클레오파트라 쉿? 강하고 그리고 되게 화려하고 맞아. 그리고 그래서 나는 되게 많은 지지를 받았어. 그래서 그 고마움의 표시기도 했어. 그 Come to Me 노래를 그 쇼케이스를 거기서 한 것도. 그런 그 서포트를 보여주는 커뮤니티에 대한 어떠한 뭐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하고 그분들과 같이 뭔가를 같이 하는 또 그럼,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활동 때도 뭐야 이거? 하드 게이풍의 게이 스타일. 이 곡은 원래 앨범 발표 후 얼마 동안 Come to Me, COM to me로 명명했다가 근데 약간 COME로 이거 변경됐다. 이거는, 네. 방송 불가였어. 그래서 오. 이제 그 제목을 변경한 거지. 되게 확실히 파격적인. 혁신적이다. 그때 당시. 그래서 의상이 저랬던 거야. 이건가요? 그때 당시. 그녀는 퀸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저렇게 좀 완전 짧은 그런 의상 때문에 엄청 많이 얘기가 많았고 막 네이버 저게 첫 무대였거든. 컴투미 네. 첫 무대. 그러니까 저 방송 이후에 네이버가 거의 다운될 만큼 너무 폭주했고 욕도 엄청 많이 먹고 악플 이런 거. 어떤 악플들이 있었나요? 미쳤다. 아, 너무 선정적이다. 뭐 이런. 너무 선정적이다. 음. 저 의상이 저게 말이 되냐. 음. 그러니까 거의 막 내 친구들도 저 첫 무대 끝나고 막 전화 와서 그 의상은 안 된다. 빨리.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염색 얘기하고 타투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다른 나라의 가수들은 그냥 다 입는 거야. 그쵸. 근데 별로 엄청나게 파격적이진 않죠. 지금 봐도 그냥 너무 파격적인가? 파격적이긴 네. 한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자면. 네. 근데 파격적인 그냥 거, 예. 지금은 진짜 뭐 동시대 다 모든 무대를 우리 막 그 뭐 엠넷 어워드 막 네네. 아니야 MTV 어워드 이런 거 다 그냥 그래미 어워드 다 볼 수 있잖아. 그쵸. 그런데 동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사실은 그런 해외 미디어를 보기도 좀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님은 어쨌든 MTV 속옷 모양의 의상이 의상이 아니라 진짜 진짜 팬티였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사실은 진짜 팬티였어. 퀸씨. 왜냐하면 그걸 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딱 신축성 있게 딱 몸에 딱 붙게 그쵸. 그 제작을 하니까 되게 뭔가 헐렁하게 나와. 그래서 그냥 딱 신축성 있는 진짜로 찾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의상을 어쨌든 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야, 근데 이거 반응 좀 안 좋겠다. 이렇게 좀 그래도 예측이 되시지 않았나요? 난 되게 신났었어. 아, 이거 멋있다, 이렇게. 그럼 악플들 보시고 이랬을 때 조금 어땠어요? 왜냐면 저희도 가끔씩 인스타그램에서 악플이 달리는데, 사실 조금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럼 네, 있잖아. 나쁜 말은 다 상처가 돼. 맞아요. 근데 그 전국적으로 뭔가 네이버라는 거대 플랫폼에서 셧다운까지. 예, 폭격을 맞았을 때 그래도 난 계속 입잖아. 저거 그러니까요. 저 좀 전에 저 앨범은 2007년도에 나왔던 나의 마지막 앨범이었거든. 그냥 상관 안 하고 입어.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하지 뭐. 대처는 조금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런 걸 보고 했을 때 약간 근데 그때는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궁금하네요. 어쨌든 활동은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사실 그때 이거 내가 너무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래 그러면 뭐 어떻게 좀 절충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랬던 것 같아. 막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진 않았어. COME to B로 바꾸자 뭐 이런 거 이 정도 이 정도 중도한 그 정도는 그럼 약간 조금 스커트를 좀 짧게 가자 뭐 이 정도. 지금 요즘도 그 솔로 여자 아티스트 분들 중에 이렇게 뭔가 조금 선정적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걸 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선정적이지 하지 말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핫. 어떤 핫 퀸하게. 이런 퀸쉿이 요즘도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 시절에 이렇게 이 정도의 레벨로 했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뭐 커뮤니티의 지지나 뭐
여성분의 롤모델이 되고 이런 게 좀 너무 당연한 수준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멋있잖아. 확 이해가 됐어요. 왜 그 LGBTQ 씬에서 더 열광을 했을지. 왜냐면은 이거 그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다 우리가 느끼고 뭔가 다른 미디어나 해외를 보면은 이게 전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닌데 비슷한 동질감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엄정화 누님이 이거를 해도 되는 거야라고 방송에서 뭔가 큰 공중파에서 딱 했을 때 그 커뮤니티 안에서의 어떤 희열감이라든지 우리를 대변해 준 사람이야 뭐 그 실제로 드래퀸을 나온다든지 이런 거 요소들을 봤을 때 저거를 또 되게 멋있게 잘 풀어주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거 같아. 근데 그거 있잖아. 그냥 이 프레임에 갇혀서 내가 못하는 것보다 내가 시도해보고 돌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냥 뭔가 좀 늘 그랬던 것 같아. 돌파라기는 좀 그렇지만 도전해보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때문에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밖에 안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 약간 반골 기질이 있으시군요. 그럼 안 된다고 하니까 더 하는 걸 수도 누나 있어. 되게 좀 다소곳하지 않니? 엄청 네. 엄청 친절하십니다. 엄청 네. 젠틀하시고. 그치. 네. 근데 또 무대는 또 별로 그렇게 막 어떡하지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아. 그쵸, 완전히 아니죠. 아예 그 뭔가 좀 스위치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 무대나 그 음악 활동을 하실 때 특히 좀 더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오히려 나는 실제 나로 돌아오면 제가 상처받았을까? 뭐 이런 거 내가 전화 괜히 했나?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되게 마음이 약하거든. 그래서 내가 전화를 먼저 해도 되나? 막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유메이징, 엄메이징 네. 유튜브를 봤는데 네. 눈물이 10분마다 눈물을 흘리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 공감을 그냥, 엄청 잘하시는. 그냥 이 실생활에 나는 그냥 나 엄정화인 사람인 거고 그냥 무대에서의 나는 그것도 다른 사람인 거이어야 되지 않나? 너는 어때? 그러게. 나는 그냥 오히려 너는 오직 너가 표현되는 것 같긴 하다. 저는 오히려 무대 위에서 제 착한 모습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긍정성.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연결해야 됩니다. 오늘을 즐기세요. 그래. 네, 그리고 평상시에는 오히려 불만이 좀 많죠. 왜 이러냐 이거. 약간 왜 이렇게 덥냐 이런. 네. 그래서 이제 딱 그 공연 끝나고 내려오면 이제 뭔가 내면의 이제 네거티비티를 다시 느끼는. 무대에 올라가면 막 다 위아더 월드고 막. 그쵸. 기쁘게 해. 막 네, 오늘을 이렇게 즐겨. 하고. 너만이 너를 믿을 수 있어. 이러고 내려가면 이제 오히려 약간 좀 왜 이러냐. 그게 맞아. 우리 다 그렇지 뭐. 그쵸. 맞아. 나도 그렇지. 뭐 내려오면 어땠을까? 막 또 그 애가 다시 나오는 거야. 근데 조금 반대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누님은 좀 더 악랄한 그런 모습이 무대에서 조금 더 실현이 되는 거고 네. 여기는 좀 더 악랄한 실현이 무대 밖에서 이제 그쵸. 살짝. 근데 무대는 짧아요. 무대는 너가- 바꾸면 안 됩니까? 좀 스위치 안 나요? 무대는 짧아요. 무대 밖에서 긍정으로 좀. 근데 그래야 또 너의 음악이 완성이 되겠지. 그쵸.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제. 네. 그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활동하는 또 여자 아니면은 남자일 수도 있고 그런 그 아티스트들이 훨씬 환경이 바뀐 것 같거든요. 저도 최근에 본 게 뭐 캐치아이라는 그룹에서 뭐 양성애자라고 이제는 맞아. 밝히고 아이돌들이 커밍아웃을 아이돌들도 시작했습니다. 막 커밍아웃도 하고 뭐 정확하진 않은데 막 트랜스젠더 아이돌이라는 것도 본 것 같고 이제는 조금 더 그런 뭐 성적인 거가 좀 더 뭔가 obvious하게 좀 더 뚜렷하게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런 다양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훨씬 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맞아. 왜냐면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아까 MTV 어워즈나 이런 거에 좀 연계해서 이제는 K-팝의 시청층이 한국이 아닌 거예요. 맞아. 왜냐면 이거를 글로벌이야 이제. 그쵸. 했을 때 캐치아이의 글로벌 팬들이 훨씬 더 이거를 지지를 해주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할 때가 됐어. 요런 그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근데도 사실은 댓글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아. 좀 이분법적으로 좀 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로컬의 팬들은
그래도 조금 보수적인 쪽이 많은 것 같고, 근데 글로벌 아무래도 팬들은 그쵸. 그래도 좀 더, 아, 그래. 너의 뭔가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에 지지. 요런 사실 거를- 해외 케이팝 팬들이 이제 진보적인 성향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다 떠나서 그 스스로를 감추고 내가 아닌 사람으로 사느냐, 나는 나인 채로 사느냐, 그 선택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진짜 열려진 새 시기인 것 같아. 맞아요. 음. 그리고 그거 그 너무 좋아. 홍석천 형님이 사실은 첫 커밍아웃한 연예인이잖아요. 음. 근데 제가 영상에서 봤을 때는 막 커밍아웃을 하고 뭐 배우셨는데 모든 이제 일이 다 잘리고 더 이상 섭외가 안 되고 이런 좀 제재가 확실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예. 그냥 우리가 나로 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로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쵸. 근데 정말 그냥 나로서 그렇게 사는 게 늘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제는 좀 많이 좀 변해가는 것 같다. 엄정화 누님은 지금 몇 프로 정도 나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난 그냥 난 것 같아. 100%. 100%. 100%. 그거는 사실 뭐 너부터 대답해. 저요? 저는 얼마 나냐? 한 40%? 40%? 네. 그럼 넌 뭐야? 저요? 사회에 꺼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네, 숨겨야 되는 뭘까? 짐승이 너무 있죠. 궁금한데. 너 짐승이야? 짐승돌? 네. 짐승 테토남. 네. 오. 짐승남입니다. 귀여워. 너 뭐야 저거? 아, 애견남. 저게 브랜드? 이제 저게 60%예요. 너잖아. 저게 60%입니다. 귀여운 나의 모습. 나 처음에 너를 만났는데 우리 아크네 파티에서 만났잖아. 맞아요. 너가 스커트를 입고 온 거야. 네. 오. 스커트를 입었어. 그런 적 그리고 있어요? 신발 뭐 신었지? 구두 신었나? 맞아요. 근데 힐 그거 신었지, 힐. 정글 누님이 스타일링 저거야. 겁니다. 아, 이거 제가 이런 일이 있었네요. 제가 네. 저러고 온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나도 그런 시각으로 본 거지. 아, 이 친구는 그쪽이구나. 이 친구는 그쪽이- 게이다. 아, 그쪽이구나. 그럴 만한데요. 요거 신발 풀 사진 볼 수 있. 아, 요거. 근데 그날 너가 여자친구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의 또 이 편협한 시선으로 봤구나. 근데 나는 너가 그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운동화 신었었네. 네. 아, 그래도 마지막 그 40%는 신발에 이제 나. 저게 제가 맨날 신었던 신발입니다. 네. 저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신발. 근데 너 너무 예쁘다. 그니까요. 젊었네. 이때. 근데 이때 언제죠, 이때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난 지금이 더 예쁜 것 같아. 저 때보다. 많이 말랐네. 엄청. 얼굴이 헬스칸데? 저 때? 진짜? 아, 제가요. 아, 예, 오메가. 날 좀 봐줘.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지금이 더 아름다운 지금이,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이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웃겨. 이때 파티 재밌었겠는데요? 그렇게 막 재밌진 않아. 맞아요. 저도 그 얘기 하려다가 왔습니다. 약간 제가 요런 좀 안 가게 된 이유가 이게 좀 뭔가 불편하지. 네, 뭔가 멋있어야 되는 그게 있어. 아니 근데 나는 이것도 좀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이러면 또 꼰대가 되나? 꼰대질 그냥-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냥 좀 파티를 좀 즐기면 좋겠어. 가면 막 만나서 안녕 뭐, 반가워 그리고 막 그냥 우리는 다 같은 걸 좋아하잖아. 다 여기 막 뮤지션 많고. 근데 그렇죠. 이제 또 335 만나서 얘기하고 인사하고 막 이렇게만 되는 게 좀 아쉬웠다. 아니야. 그럼 누나가 좀 돌아다니면서 잘 지냈어? 막 했어야 되는데 누나가 잘못했네. 아니에요. 근데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거기서 만났을 때 뭐 정글 소개시켜줘 어쨌든 소개를 받았는데 굉장히 저를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 그래가지고 저는 충분히 난 너가 너무 귀엽더라고.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이런. 오. 그 흐뭇한 미소가 그래서 막 지금. 우리 그때 막 인스타 서로 팔로우 그랬잖아. 맞아요. 음. 저 때가 처음 뵌 그래. 때였습니다. 4년 전. 네. 오메가 완전 어렸다. 나 만나기 전. 야, 근데 굉장히 옛날입니다. 프리볼레로 시기였던 것 같아. 저 4년 전에 너 되게 애기였다. 진짜. 그렇죠. 저 때가 23살이었습니다. 그래? 네. 너 지금 27이야? 27입니다. 진짜 귀엽다. 몇 살인 줄 알았어요? 이 피덩이들.
아니 난 너네가 뭐 그래 그치 20대 중반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갑자기 나이를 숫자로 들으니까 또 신기하네. 그쵸. 1998년생입니다. 98년도에 누나 포이즌하고 있었다. 네. 그때 저는 그때야 진정한 피덩이였죠. 네. 그때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럼 옛날에는 좀 파티가 조금은 더 즐기는 그래요. 분위기였나요? 옛날 파티는 어땠나요? 왜냐면 저희는 요즘 파티밖에 모르니까 이게 없었어. 그땐 파티 더 없었고 없었어. 제 예측은 그때는 휴대폰도 없으니까 더 뭔가 와일드하게 좀 놀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와일드. 엄정화 98년 핑클과 만남 이효리 나이트 데려가줘요. 요거는 뭐죠? 근데 내가 좀 나이트를 좋아했다. 아 그때 나이트였구나. 좋아. 그때 나이트라고 불렀어. 네. 그래서 이제 저 때 2000년 넘어오면서 홍대 클럽으로 간 거지. 근데 나는 클럽 나이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내가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렇게 좋아하면 나 어떡하지 막 걱정을 했어. 근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외국 딱 나가잖아. 그럼 어디 클럽을 가지? 뭘 들으러 가지? 막 이게 막 설레이는 거야. 근데 자연스럽게 변하더라. 아 어떤 게 좀 계기 포인트가 좀 더 이상 음악을 어쨌든 듣는 게 되게 크잖아요. 음악 듣고 춤추고 밤새 춤추는 거 있지. 난 밤새 춤을 진짜 신나게 출 수 있었거든. 근데 네. 그게 이제 그 흥미라 그러나 뭔가 막 가슴 떨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긴 하더라고. 안 달라지는 건 일에 대한 건 안 달라지는데 뭐 그런 클럽이나 뭐 친구들 놀고 만나고 이러는 막 게. 놀고 이런 게 지금까지 이러면 정말 문제지. 그래도 요즘도 노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한 번 간 거야 너 네. 만난 아, 거. 그래요? 요즘도 노시는 걸로 알고. 아 더워. 네, 좀 그 아. 이후로 몇 번 좀 배팅했거든요. 팀원들 데리고 클럽 회식간 엄청 위어감 없는 회식까지 클럽으로. 초동안 여기서 미모로 또 클럽 접수. 여기서 또 동안이라고 가네. 아 동안 위화감 없는 초동안 미모. 나 이런 사람이야. 네. 근데 저는 계속 뭔가 이런 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시고 이벤트로 가고 이러는 게 저는 또 롱런의 비결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는 그냥 좀 너희들한테서도 많이 배우고 싶고 네. 너희들 활동하는 것도 좀 많이 보고 싶고 그래서 호기심이 되게 많아. 그리고 이제 뭔가 알고 싶고 그래서 계속 너네가 있다 그러면 나도 가는 거야. 널 따라간 건 아니고 젊은 친구들 있대. 그래서 막 소금도 난 소금도 너무 좋아하고 너희들이 음악하는 방식도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제는 막 예전에는 막 언더그라운드 뭐 이렇게 했잖아. 네. 근데 너희는 너희 스스로 만들어서 너희가 표현을 하잖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요즘 뭐 언더가 어디 있고 뭐 그쵸. 뭐가 있어. 사실 그런 구분이 없잖아. 맞아요. 그냥 스스로의 음악을 하면서 스스로 무대를 만들고 막 그런 계획을 하고 막 크루 만들어서 하고 이런 게 너무 멋있어. 근데 이 젊은 문화라고 할게요. 요즘 젊은 애들이 하고 있는 문화를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뭔가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모두가 거기에 어울릴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약간 20대 애들이 이런 거 한대 이러면 가고 싶겠지만 사실은 좀 어울리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야 나도 눈치 보여. 그러니까 왜냐면 누님이 막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어요. 막 내가 거기 내가 SNS가 가도 되나?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저는 전혀 위화감이 없었고 편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뭔가 누님의 이런 표현적인 마음 때문에 또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냥 가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not enough고 거기 가서 어쨌든 어울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게 진짜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같이 뭔가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너무 좋고 네. 그런 것 같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 재밌는 포인트가 있죠. 누님이 이런 다양한 문화들에 엄청 열려 있으시잖아요. 근데 또 엄청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맞아. CBS 방송도 나오셨습니다. 맞아요. 위스키를 출장을 내려놓으시며. 근데 제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어려운 거야. 근데 사랑스러운 그녀 엄정화의 신앙 고백. 나는 진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네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 37살에 만났거든. 알고 있습니다. 알아? 네네. 오. 2007년도죠. 맞아. 네. 그래서
나의 간증이다. 간증. 진짜. 신앙. 맞아. 그래서 그때 진짜 제가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되게 진짜 좀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항상 나를 믿었거든. 나를 믿고. Trust yourself. 그래서 내가 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주님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좀 되게 나약하다고 생각했거든. 그쵸, 나약해서 그쵸. 자기 스스로 뭘 못하니까 그냥 만들어서 기대고 의지하는구나. 의지한다. 되게 나약하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줄을 몰랐지. 그래서 37살에 하나님을 만난 거야.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진짜 재밌다. 어. 진짜 재밌어. 뭔가 이 기독교 신자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막연히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어떻게 갑자기 믿겠어. 그런데 아니, 그냥 어디서 만나요? 근데 이걸 다 얘기하려면 진짜 길게 얘기해줘? 요약본? 그냥 갑자기 내가 그때 미스터 로빈 꼬시기라는 영화를 끝내고 미스터 로빈 꼬시기. 네. 너네 모르지 그 영화?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너 어떻게 알아? 저는 본 것 같아요. 그래? 미스터 로빈 꽃이. 진짜입니까? 맞아요. 다니엘 헨이 맞아요. 맞아. 네, 맞아요. 본 것 같아요. 저 영화를 끝내고 부터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넌 크리스찬이니? 모든 신을 좋아합니다. 야. 한마디로 아니다. 그래서 자꾸만 생각나는 내가 너무 이상했는데 어쨌든 계속 내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 자꾸 찾고 싶고 찬양을 자꾸만 듣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 뭐 이러다가 그냥 산책하면서 계속 그냥 하나님한테 말을 걸게 되는 거야. 혹시 그때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었나요? 아니 전혀. 너무 행복했어. 근데 갑자기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왜 자꾸 나 하나님 생각이 나지? 이러면서 그 산책을 하면서 이제 어느 날 그게 좀 되게 됐어. 좀 답답한 거 하나님이 뭔지. 그래서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오늘 산책 올라가면서 교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기도해 볼게요. 그랬어. 그리고 강아지 끌고서 가보자 했는데 남산공원 도착할 때까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너무 화가 나더라고. 서운하고. 그래서 갑자기 딱 벤치에 앉았는데 그 남산공원 들어가면서부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눈물이 그냥 세 갈래로 막 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왜 이러지? 근데 무슨 사연이 있어 보이잖아 여자가. 그쵸, 혼자 남산에서. 강아지 데리고. 그래갖고 사람 없는 저 위로 올라갔어. 가자 땡그라 이러면서. 근데 그래도 눈물이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니 밤에는 그렇게 십자가 많더니 왜 나 지금 올라올 때 하나도 안 보이냐고. 나한테 자꾸만 생각나게 하냐고. 왜 자꾸 생각나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도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천사를 보내주시던지요. 그랬다. 그러고서 땡그라 가자 이러고 일어났거든. 근데 전화가 왔어 그 순간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한테서. 내가 진짜 인생에서 제일 사랑하는 친구.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목소리가 우니까 목소리 왜 그래 해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걔가 너무 놀라면서 너가 이러는 거야. 네. 내가 너 영접기도 받았어 이러는 거야. 영접기도가 뭐야 막 그러고 어디 길가에 앉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남산 내려오면서 나 이태원에 살고 있었거든. 내려오는데 이제 그때는 작은 프랑스라는 조그만 그 프렌치 레스토랑이 있었어. 네. 거기 지나서 내려오는데 거기 아무 조용한 데 가서 찾아서 앉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딱 오른쪽 골목으로 꺾었는데 저 끝에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거야. 햇살이 쫙 있으면서 골목 끝에 막 이렇게 절벽 같은 골목인데 남산이니까 저기 십자가가 있어 그랬다. 그랬더니 거기 앉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앉아가지고 영접기도를 받았어. 영접기도가 이거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저의 주인으로 삼고 앞으로 이런 기도야. 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는 기도. 그러고서
이제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된 거야 그때부터. 근데 기도 이거 너무 긴데 어쨌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계셔가지고 나와 함께 소통을 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느껴지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야. 에이멘. 그냥 하나님이 살아 계셔. 실제로. 실제로 해서 뭔가 네, 근데 저희가 요 얘기 꺼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야?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또 들으면서 궁금한 게 얘기입니다. 딥한 얘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원래 이제 37살 그 시점을 전후로 가자면은 전에는 더 그런 다양한 문화들에 이렇게 열려서 삶을 사시고 계시다가 그 이후에 만약에 교리를 듣기 시작을 그때는 하면은 불교 신문에 나왔습니다. 맞아. 맞아요. 우리는 집은 다 불교야. 우리 맞아요. 엄마는 아직도 절에 다니시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야. 그러니까 그때 나도 되게 겁이 났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나는 무대에서 막 섹시하고 싶고 네, 막 맞아요, 난 맞아요. 계속 과감하고 싶고 음. 난 여전히 클럽이 좋고 난 여전히 막 친구들 만나서 와인 마시는 게 좋은데 이 모든 걸 어떻게 끊지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이거 진짜 나도 이거 너무 어려운 인터뷰다. 왜냐면 네. 막 크리스찬들이 보면 나 엄청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사실 모든 것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막고 싶으시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니까 막아주시겠지. 근데 그런 걸 그냥 두시는 거 보면 그냥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을 어기고 막 뭔가 하는 거 내가 뭐 하나님 사랑하니까 난 이거 다 참아야 돼. 이건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 같아. 야, 근데 이 종교가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도움이 아니라 있잖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냥 하나님을 신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이야. 그쵸. 신이라는 또 박스에 넣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오로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아요? 안 어려운데? 에이맨. 그럼 저희 그 디스코드 오브 더 데이로 좀 넘어가시죠. 네네네. 네. 저희가 이건 뭐 딴 얘기긴 한데 저희가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저희 그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자분들을 엔젤 투자자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검정하느님 나온다. 조금 혹시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달라라고 해서 온 질문입니다. 스카이님이 보내셨습니다.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요즘 친구들과 가족들이 결혼 생각은 없는지 계속 물어봐서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결혼한 생각이 없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적기를 놓치는 건지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지 조바심이 듭니다. 정화 언니는 이러한 압박들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뭘 어떻게 나도 대처해요? 그냥 지금까지 왔지 뭐. 네. 그래도 뭐 좀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았어요? 그럼 뭐 정화야 너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그냥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내가 결혼을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어. 오. 나 연애는 너무 좋은데 네. 결혼은 자신이 없더라고. 음. 사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이제 우리 일남 삼녀를 키우셨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시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서로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시는지 너무 이렇게 실제로 보고 살았던 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 결혼이라는 거가 난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 내가 제대로 내가 사랑을 I 줄 수 know. 있을지, I know. 내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너무 또 겁이 나고, 그리고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지금 그때 시절을 살았던 나로서는 계속 이 무대를 가져가고 싶고 계속 이 배우로서 계속 가고 싶으니까 결혼을 하면 뭔가 그 가정에 그래도 충실해야 되잖아. 만약 아기라도 난다면은 몇 년은 쉬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다시 무대로 못 올 것 같고. 그땐 그랬어. 그래서 막 결혼이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참아야지 이건 아니고 그냥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그냥 연애하면서 뭐 서로
그냥 그렇게 해서 바이빙 하고 네. 뭐라고? 바이빙 느낌 내고 그렇게 지냈는데 사실 뭐 30대 초반 아직도 그래? 너네는 친구들은 몇 살에 결혼하니? 저는 근데 주변에 제가 이제 하고 있어요. 만 29인데 진짜?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제 슬슬 하기 29이야?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런 것 같아. 결혼은 일찍 하는 게 결혼이고 중간에는 잘 못하는 것 같아. 아 오히려 그리고 아예 이제 한 38, 이 전쯤에 그 전후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에이, 몰라. 내가 뭘 알겠어. 근데 요즘에 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약간 결혼을 했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조금 이제는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이 좀 적기인 것 같아. 결혼에 대해서. 50억 한남동 저택. 야! 갑자기 그 키워드가 지금이 좀 적게인 것 같고 사실 그냥 뭔가 마음에 막 뭔가 막 폭풍 같은 거 없이 지금은 좀 잔잔하거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서로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가고 싶어. 근데 나는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왔는데 좀 지금 막 그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좀 마음에 부담은 되겠지만 마음이 가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 난 싫어. 내가 싫으면 뭐해? 뭐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 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이 사람이 정말 좋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쵸. 해야 되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해. 쫓겨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분명히 나타날 거야. 기다려봐. 그래도 요즘에는 좀 결혼 생각이 있으시다. 이런 느낌이군요. 요즘이 좀 너 지금 되게 사악한 기자가. 맞아요. 이거 편집해야 돼? 네. 지금 사실 정확하게 그 너 느낌이었어요. 지금 너 무슨 수첩에 엄정화 넣고 50억 저택 엄정화 결혼 안 한 것 후회 막 이렇게. 이거 편집이야? 네. 아니 나 후회 안 해. 이제 앞으로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 그렇죠. 아 근데 그거 안 생기면 말고. 그거 자체가 되게 좋은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나이에 맞춰서 결혼을 그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사실. 맞아. 왜 그리고 나는 이게 답답한 거야. 왜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니까 해야지. 이거 말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소리가 원할 났어요. 때. 발에. 예. 나 이거 있지. 가끔 이런다. 나 초대 노래 녹음할 때 오늘을 기다렸어 하는데 뚝 소리가 났어. 그래서 퍼커션 박진영이 밖에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편집. 저희가 또 그 파악한 기자를 박스 안에 또 바로 가두려고 했던 바로 리딩을 하셨네요. 바로 캐칭을 하시고 네. 또 익스포즈까지 맞아요. 그냥 빠져나가신 것 같아요. 익스포즈까지 바로. 그녀는 퀸입니다.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저희 뭐 연장전으로 좀 넘어갑시다. 연장전에서 무슨 조금은 더 이제는 저희가 말씀 네. 너네 너무 진짜 대화가 너무 널뛴다. 맞아요. 근데 여기 무슨 부채 같은 거 없어요? 부채요? 호루 씨 부채 같은 거 좀 인간 준비해 부채. 주세요. 뭐 인간 책, 부채로. 책 같은 거 이런 거. 네네네. 책 너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장전에서 저희가 지금 써놓은 거는 한남동 한남동 또 대저택. 대저택이야? 돈 네. 있고 이건 뭐야? 뭐라고 쓴 거야? 뭐지? 이건 뭐죠? 한남동 돈? 자기네가 쓰고 네. 몰라. 모르겠네요. 네. 예. 저희가 그렇죠. 돈 많은 분이 오시면은 꼭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나 돈 안 많어. 그리고 연예계 명문가 그리고 갑상선암. 예. 그리고 갑상선암. 그러니까 조금은 저희가 그 전반전에는 좀 더 그 주제들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으니까 후반전에서는 누님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좀 표용적인 삶을 사는 법.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픈 조금 마인드. 긍정적임. 사랑. 연예인으로서의 삶. 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그래. 네. 던져봐. 오케이. 그러면 연장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베이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